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6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물가 상승과 소득 정체로 인해 가성비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청년층부터 지방 실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커피, 화장품, 의류 등 일상 소비에서 브랜드보다 가격 대비 실용성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쇼핑센터 협회는 중하위 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한 대체 제품을 찾고 있으며 기존에는 대량 구매하던 품목도 소량으로 나누어 사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비 변화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신규 투자와 확장 계획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특히 담배 시장에서 소비 감소가 뚜렷해짐에 따라 관련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비 성향이 일시적이기보다 구조적인 변화일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제조업과 유통, 농업 분야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해고 등으로 인한 고용 불안도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생산 효율 저하와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가성비 소비가 확산되면 자동차, 가전, 레저 등 비필수 내구재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중산층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금융 접근성 확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진한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만회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총 24조 4,400억 루피아 규모의 단기 소비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6월 5일부터 7월 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대책은 교통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회보조금 지급, 산재보험료 인하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 약 1,730만 명에게는 임금보조금이 월 30만 루피아로 2배 상향 지급됩니다. 스리 물량이 재무장관은 이번 정책을 통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을 5%에 근접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50% 할인 계획은 예산 편성과 조율 문제로 인해 최종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이번 정책 논의에 참여한 바 없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국영전력회사도 해당 지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급박한 발표와 정책 간 조율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에릭 토이르 공기업부 장관은 담당 기업들이 공식 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정책 실행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은 국영기업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법률연구소 소장은 부처 간 조율 없는 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도중에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도 이번 소비 부양책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관련 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이 모두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방산기술보호법 등 주요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하던 중 USB를 이용해 KF-21 개발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지난해 1월 적발됐으나 해당 자료의 핵심 기밀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1년 반 넘게 이어졌던 수사는 사실상 동결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에 불거졌던 외교적 긴장도 완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개발 분담금을 축소하고 기술 이전 범위를 줄이자는 제안을 했으나 인도네시아 측은 기술진 수사에 반발하며 합의서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향후 양국 간 방위 협력 재개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약 1,078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공시를 통해 현지 기업의 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인도네시아 중견 수출기업이 제출한 수출대금 지급보증용 신용장에서 허위 내용이 발견되며 드러났습니다. 우리은행은 글로벌 내부 통제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점검 과정에서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된 신용장의 총 금액은 7,850만 달러에 달하지만 실제 손실 규모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사고 확인 직후 글로벌그룹 인력을 현지에 급파해 채권 보전 등 손실 최소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해당 사건에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웅제약이 인도네시아 발리의 알람 꿀꿀 부티크 리조트를 인수하고 이를 건강 돌봄과 지식 나눔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인수는 우리나라 제약사가 동남아 헬스케어 및 숙박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수 주체는 대웅제약의 자회사인 대웅바이오 인도네시아로 리조트를 보유한 현지 법인을 인수했습니다. 해당 리조트는 발리쿠타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전통 건축과 지역 문화를 살린 숙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웅은 기존의 매력을 유지하면서 건강 체험, 지식 교류, 단기 방문객을 위한 공간으로 새 단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에서 다년간 기술 이전과 인재 양성, 바이오 의약품 생산 등을 통해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특히 현지 대학과 협력해 연구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에는 한국어 교육과 장학사업 등 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번 인수를 단순한 숙소 매입을 넘어 건강, 교육, 일의 중심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현지와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치르본 지역의 석회암 채석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사흘 만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8명이 중상을 입고 6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라고 밝혔으며 사고 당시 작업자들과 중장비가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30일 오전 발생했으며 당시 채석장에서는 암석 하단을 절단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던 중 표준 작업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질청은 폭우 직후에는 구조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추가 붕괴 위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현지 경찰은 환경법 위반, 안전장비 미제공, 과실 혐의 등으로 채석장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구조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잔해 속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부 자바주 당국은 이번 사고 이후 해당 채석장을 포함한 인근 채석장들을 모두 폐쇄 조치했습니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술라웨시의 불법 금광 붕괴로 수십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